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지금 반도체 두 배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주가들도 전고점을 테스트하는 시기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근데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저저번 영상이었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부하듯이 분석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도래하는 그런 양상을 보면은 일단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디램 가격이 상승하니까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영업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 영업이익을 찍은 다음에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공급량이 재고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디램 값이 하락을 하고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감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낸드 감산과 디램 감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사이클이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차트에서 좀 보게 되면은 디램 값이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반에 디램 값이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디램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탄력적으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분기마다 계속 실적이 높아지는 그런 사이클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기 최대 영업 실적, 그러니까 맥시멈을 찍는 거죠. 영업이익이 이제 맥시멈을 찍을 때가 이때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영업이익의 최대를 찍은 다음에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매출이 늘지 않기 때문에 싼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때는 디램 가격이 이제 서서히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게 왜 하락하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장밋빛 미래만 말을 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레포트나 뉴스에서.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디램 가격 값이 하락을 하기 하는 겁니다.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죠. 이제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설비 투자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감산 얘기가 나오죠.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디램 가격이 반전을 하게 됩니다. 디램 가격이 반전을 하는 시기가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이 돼요. 디램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락하는 게 멈추고 반전이 되는 시기, 지금이 약간 4번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제 주가가 따라오는 4다시의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좀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자면은 디램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하다가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주가는 쭉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는 것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주가에 좀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분석해 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좀 괜찮죠? 제가 이거는 좀 만들어도 제 스스로 조금 뿌듯함을 느꼈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어떤 사이클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사이클을 타는지 조금 더 그 내부 깊숙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CPU랑 5G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인텔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 나노 CPU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CPU라는 것이 우리 뭐 그 있잖아요. 뭐 8세대, 10세대, 9세대, 뭐 i5, i7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CPU를 만드는 것이 80% 이상 만드는 것이 인텔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인텔인데, 이 CPU를 새로 출시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그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합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CPU가 나왔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능 좋은 컴퓨터를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컴퓨터에는 CPU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들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CPU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서는 대형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상용화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출시 계획만 앞두고 있고 아직 언제 정확하게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4분기에 10나노 CPU를 탑재한 노트북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미세공정 CPU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C 구매
다음에, 그러니까 새로운 PC를 사는 거죠. CPU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개인 소비자들도 더 PC를 사고 싶은 소비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형 CPU를 탑재한 노트북이 올해 4분기 초에 등장할 전망가. 2019년 4분기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노트북이 양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테스트를 하는 거. 이 CPU가 정말 상용화해서 그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는지 그런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이 데스크탑, 그 다음에 서버용,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제 서비스 센터나 서버 투자에 이 CPU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서버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CPU를 또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출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에 중순 정도에는 엄청난 대규모의 CPU랑 메모리 투자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년 중순이라고 하면은 2019년 이제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디램 가격이 확실하게 턴을 할 것이라는 것이 어떤 시장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G가 엄청나게 투자가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5G에 대해서 이제 장비주들만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장비주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반도체에도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에서만 좀 관찰을 해보면은 이제 4월달 기사인데 5G 내장 반도체 값이 LTE의 1.85배라고 해서 이 이제 플래그십 LTE 폰과 5G에 탑재되는 반도체 가격이 1.85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LTE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들이 59.6달러고 5G 폰에는 85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AP,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15달러에서 이제 33달러, 27달러에서 55달러로 반도체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5G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5G 도입 폰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달러가 추가로 영업이 플러스가 되고 내년 같은 경우 59억 달러, 2021년 같은 경우는 141억 달러로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비주들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장비주들 다음에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게 되느냐, 누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반도체 섹터가 그 다음에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엔 어떤 컨텐츠라든가 자율주행이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근데 아직 자율주행이 수혜를 받기에는 아직은 조금 먼 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더 큰 수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입니다. 대규모 투자들이 지금 속속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8월 28일 날 내년 말까지 15조 원을 투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최근에 대규모 투자 기사는 없지만 예전 같은 기사를 보면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120조라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 뭐 전체 예산이 뭐 400조, 500조 되는데 그 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의 금액이 투자가 되니까 엄청난 그런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많이 쓰이겠어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는 기본이고 이제 5G가 되면은 어떤 것들이 상용화되죠?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IoT, 엄청나게 많은 모든 우리가 쓰는 어떤 그 가전제품부터 해가지고 모든 제품들에 다 반도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반도체가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뭐 한두 달 뒤에 2배가 가고 그런 급등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 그리고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오를 것이라는 것이 2020년도에는 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저만 믿고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도 스스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하셔서 투자하는데 좀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